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호마림 1월 30일 금요경마 유튜브 방송 예상입니다. 자, 먼저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임플란트 관계로 이빨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발음이 좀 엇나올 수가 있습니다. 발음이 좀 좋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주에는 3일 모두 그런 대로 선전을 했습니다. 일요일에는 기대보다는 좀 못했는데요. 부산 오경주 승부경주에서 대박 적중을 했죠. 연장에서 10번마 즐거운 동행을 축으로 자신하는 가운데 종합집 백판 11번 베스트보이 11이 고배당 단통 주력이었죠. 그리고 12가 반주력. 그런데 결론은 10번, 12번으로 반주력으로 적중을 했습니다. 쌍식이 36.7배, 복식이 16.2배. 그런데 11번 베스트보이가 3차를 맞으면서 삼복은 세금도 안 떼는 91.1배 고배당 대박 적중을 했죠. 삼복은 뭐 주력인 셈이죠. 고배당 대박 적중이었고 삼쌍은 490.9배였습니다. 그래서 요 부산 오경주 승부경주를 대박으로 적중하면서 기타 일병 경주들까지 해서 한 대여섯 경주 적중을 하고 기본 이상은 했으나 다른 메인 승부에서 승부를 안 가는 등 열을 받는 상황이 좀 있었죠. 서울 오경주가 메인 승부였는데 제가 노렸던 배당 승부만은 바로 요 4번마 스터닝 서브였습니다. 당구장 한 개 잡혔던 고배당 마필이었는데 그야말로 초강바람이 불면서 마지막에는 7점 몇 배인가 그랬죠. 말이 안 되게 초강바람이 불면서 팔렸고 그래서 불안했고 또 기수가 현장에서 바뀌었죠. 기수가 바뀌어서 승부를 취소를 할까 김태훈으로 바뀌어서 취소를 할까 하다가 워낙에 복귀상 전개상 강하게 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예정대로 단통으로 9번과 함께 노리고 들어갔는데 초강바람이 불고 김태훈이가 잡고 후미로 쳐져가지고 선행까지 기대했는데 놀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요게 지금 7.9번, 4번이 마지막에 팔린 게 7.8배인가 뭐 그랬는데 주링 스카이는 많이 잡혔죠. 주링 스카이는 30배가 넘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어쨌든 그렇게 강바람이 불고 팔리면은 안 가는 경우도 많은데 '안 갔다.'라는 생각이고요. 다음번에 다시 한번 노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요. 부산 육경주 메인 승부로 노렸던 마필은 바로 10번마 로드 투 파티였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탔던 대로 결대로 참고 따라가서 추입으로 선전을 했어야 되는 그런 마필인데 상태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한마디로 작전 실패였습니다. 상태가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취마를 가지고 외곽으로 경합선입을 돌면서 외곽 뺑뺑 돌고 죽어버리는 좀 어이가 없는 그런 전개라고 죽어버렸죠. 그래서 또 실패를 했고요. 자, 그래서 메인 승부들을 실패해서 수표 크게 소득이 좋지는 않았지만 어찌 됐든 뭐 그래도 승부 경기에서 대박 적중을 하고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1월 30일이 되겠고요. 내일은 1월 31일이 되겠고 일요일은 2월 1일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달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뭐 최선을 다해서 또 여러분들께 좋은 성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제주 1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900m인데요. 강한 인기마 두 마리가 있죠. 우선 요 민강불패하고 동방불패 두 마리가 강하게 인기 강인데 직전에 민강불패가 코차로 이겼죠. 동방불패가 코차로 졌는데 그런데 민강불패가 그 이전 경주시에는 이번 경주 자유연대나 또 장타백호 여러 마필에게도 졌던 마필입니다.
그죠? 그런 기복을 보였던 마필이고, 반면에 동방불패는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 9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선전을 했던 마필이죠. 그래서 10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하지만 잠재력상 더 보여줄 수 있는 동방불패가 이번에는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동방불패가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뭐 민강불패도 직전에 선전했던 능력상 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깜빡이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구 여신이 역시 또 직전에 선전했던 전력으로 만만치 않은 도전이 가능하고요. 또 블루칸이라든가 유서신 여신, 또 자유연대 이런 마필들도 일격은 가능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가장 고배당으로 봐줄 수 있는 마필은 8번마 장타백호입니다. 요 장타백호는 직전 경주 부진했습니다. 직전에는 10번으로 분리해가지고 순발력도 충분히 있었지만은 외곽으로 전개 고전하고 부족했고요. 시종 5, 6열 외곽으로 전개가 완전히 꼬였죠. 그러나 이전에 무거운 주로에서도 1분 16초대로 삼차했던 마필이고요. 당시에 이번 경주 인기마 블루칸도 여유 있게 이겼던 마필이고요. 또 장타백호가 이번 경주 요 민강불패도 여유 있게 이겼던 마필이죠. 자, 그래서 김한남 기수가 또 입상할 때 또 다부지게 또 탑니다. 그래서 요 장타백호가 이번 경주 가장 고배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또 오도령이란 마필도 첫 번째 데뷔전에서 07초 공으로 4차를 했던 마필이고 직전 경주 외곽으로 10번 게이트에서 삐졌다 오면서 부진했는데 이번에 2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하기 때문에 오도령도 고배당 일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고배당마 장타백호나 오도령도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장을 잘 살피고 최종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일경주입니다. 시내마들의 발음이 좀 잘 안 됩니다. 시내마들의 1300m, 1300m입니다. 1200이 아니고 1300 거리인데 자, 지금 인기마로 1번 서승훈, 그다음에 송경윤, 퀸메이커 조인권, 벙커버스터 다나카 네 마리가 보다 인기마고, 그다음에 선라이즈 IM퀸까지 6마리가 팔리는데 한마디로 보여진 기록만 놓고 본다면은 비슷하죠. 1번마 두바이 선물이 직전에 졸업 빠르기 8에서 1분 17초 2. 퀸메이커가 졸업 빠르기 8에서 직전의 기록이 1분 16초 9. 패스트 윈드가 졸업 빠르기 7에서 1분 16초 5. 기록은 가장 좋죠. 그다음에 벙커버스터는 직전에 졸업 빠르기 8에서 1분 17초 5. 그죠? 두바이 선더에게 졌던 선물에게 졌던 것이죠. 그다음에 IM퀸은 직전에 졸업 빠르기 8에서 1분 17초 4. 선라이즈는 직전에 졸업 빠르기 8에서 1분 17초 3. 한마디로 기록들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록으로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번 경주 제가 가장 세게 기대하는 마필은 6번 마 벙커버스터입니다. 자, 이 벙커버스는요, 직전 경주 시에 현장에서 강추로 강력하게 인기 1등으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우승했던 서승훈의 장고맨, 이따가 나오죠. 장고맨을 축으로 밀어주는 가운데 배당 복병마 이번 경주 바로 1번마 두바이 선물이었죠. 두바이 선물을 노리고 5번 1번 벙커버스터를 뒤로 돌리고 5번 1번을 노려가지고 복승식만 41.2배. 장고맨이 인기 2위로 팔렸고요. 그다음에 두바이 선물이 인기 5위였습니다. 근데 인기 2위와 5위가 들어왔는데 복식이 41.2배였습니다. 고배당이죠. 그랬던 이유는 벙커버스터가 워낙에 강축으로 팔려서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 벙커버스터가 직전에 경합 선행을 나갔는데 결론은 내측 2열성, 내측 2, 3열 무거운 주로를 주행하다가 잡히고 3위에 그쳤던 겁니다.
한마디로 내측 펜스 무거운 주로가 무거운 탓에 선행을 갔지만 내측 주행하다가 섬이 그쳤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1300으로 거리가 늘었지만은 아마도 벙커버스터가 이번에는 무난하게 선행 가서 여유 있게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마입니다. 자 그래서 벙커버스터를 축으로 기대하고 있는 경주가 되겠고요. 경주 거리가 1300이기 때문에 요 패스트 윈드가 직전 경주 중후에서 중간 선입 따라붙다가 다시 모래 맞고 중위로 거리가 벌어지고 그리고는 뚫고 추입으로 선전했던 마필로서 늘어난 거리에서 패스트 윈드가 선전을 기대할 수 있고요. 역시 두바이 선물도 직전에 추입 끈기로 선전했던 마필로 늦바라고 꼴찌에서 추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서승훈 기승하고 늘어난 거리에서 역시 또 두바이 선물도 선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외곽에서는 선라이즈가 인기가 덜한데 직전에 착지가 주춤한 후에 중위권에서 추익 끈기를 보인 마필로서 역시 가능성이 있고요. 퀸메이커는 순발력으로 앞선에서 도전할 가능성은 있고 7번막 IM 퀸은 약간 점프 발주하고 3열 경합 선입 돌고 무난하게 통과한 마필 역시 일격은 가능할 수 있죠. 자 그래서 1경주는 6번마 벙커버스터를 축으로 밀어주는 가운데 후착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3번과 1번 역시 인기마들이 좀 더 나아 보이는 그런 경주가 되겠고 좀 더 배당으로 본다면은 8번이 좀 더 낫다 이렇게 보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이경주입니다. 경주거리 역시 900m가 되겠는데요. 강한 인기마가 또 있죠. 3번마 광명이투와 6번마 강한 명성이 되겠는데 광명이츠는 직전에 10번 게이트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선입으로 선전을 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11주 만에 출전하는 가운데 연이은 선전을 기대할 만한데 기수가 박성광에서 강수환으로 바뀐 변수는 있고요. 자, 그런 가운데 강한 명성은 직전 경주 선전하면서 9번 게이트에서 경합 중간 선입 선입으로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승군전이라고 감량점이 좋죠. 그래서 직전 전략상 이번에도 선전을 기대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요 깜빡이를 깨러 갈 수 있는 도전마로 나온 마필은 1번마 오룡겁니다. 직전 경주 선전하면서 역시 우승을 했고 승군전인 가운데 역시 감량이 점이 있고요. 게이트가 1번으로 유리해서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도 만만치 않고 또 여기에 장타공주도 인기도에서 조금 밀려 있지만은 직전 경주는 부진했는데 직전 경주는 1000m에서 60km 59.5 59.5에 고부중을 달고 부족했던 겁니다. 선행 갔다가 지구력 부족을 보였죠. 그러나 이번에는 부중이 57로 2.5가 빠졌고 경주 거리가 900m로 줄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행 가서 직전에 광명이 되게 졌지만은 이번에는 선행 가서 감량 2점으로 전전 경주 900m에서는 광명 이트를 이겼던 마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광명 이트를 이길 수 있는 마필이 또 장타 공주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요 네 마리 중에 어떤 조합으로 와도 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현장을 잘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되겠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는 종합직 백판인데요. 슬기돌이가 감량 이점이 있고 전정 경주 전력상 일격을 고려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쨌거나 일단은 인기만 네 마리 중에 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현장을 잘 살피고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 이경주입니다. 강한 인기마 12번 파워풀 썬더와 2번 닥터 챔프 등이 있는데 이번 경주 혼전이죠. 두 마리가 종합직 백판인 가운데 전마필이 상당히 혼전으로 팔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일단 12번 마 파워풀 썬더가 데뷔전에서는 중간 선입 중위권 외곽 돌고 무난하게 오차를 했던 마필로서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능력으로 기대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에는 왜 부진했냐? 경합 선행을 나갔는데 내측 펜스 무거운 주로 주행하다가 선행을 뺏기고 시종 펜스 무거운 주로 주행하다가 부진했던 거죠. 때문에 직전은 의미가 없고 데뷔전 전력상 12번 게이트로 불리하지만은 파워풀 썬더가 선전을 기대할 수 있고요. 2번 맛 닥터 챔프는
직전 경기 역시 늦바라고 후미에서 내측 펜스 무거운 주로 주행하다가 부진했는데 그 이전 경주에서의 전력으로 도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검 때 무난하게 양호하게 통과를 했습니다만은 게이트도 2번으로 유리하지만은 좀 과한 인기가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가장 선전을 기대하고 있는 마필은 5번마 파워풀 배틀입니다. 생각보다 인기가 좋아서 아쉬운데요. 직전 경주 이전째 경주에서 11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했고요. 발주가 양호했지만은 중후에서 시종 오열 외곽을 크게 돌고 그러고도 끈기를 보였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엔 신인 기수 남정혁 기수가 감량이점으로 기승을 해서 파워풀 배터리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최강 치타. 최강 치타도 주행 검사 시에는 연습 주행 시에 선입으로 충분히 양호하게 통과했던 마필인데 데뷔전에서는 선행을 나갔는데 역시 시종 펜스 무거운 주로 주행하다가 부진했던 것이죠. 때문에 이 최강 치타도 능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고 마찬가지로 4번마 챔프건 이 마필도 재검 시에 걸음이 양호했는데 실전에서는 또 데뷔전에서는 중위권 펜스 무거운 주로 주행하다가 부진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요 챔프걸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런 마필들 이 충분히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혼전 경주고요. 현장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해야 되겠고 일단은 저는 파워풀 배틀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 신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가 되겠는데요. 역시 상당히 혼전이죠. 전마필이 뭐 2번을 제외한 전마필이 혼전으로 팔리는데 장타인류가 인기 1위로 잡혀 있는데 과신할 수 없죠. 이유는 부중. 그죠? 58.5 고부중으로 늘어났고 과신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서부대장도 인기가 좋은데 서부대장은 직전에도 칠선녀에게 2번 게이트에서 유리한 전개하고 요 철선녀에게 졌는데 이번엔 게이트까지 9번으로 불리하고 믿음이 안 갑니다. 철선녀도 직전에 선전했고 박성광 기승했지만은 60km로 부중이 늘었고 게이트가 10번으로 불리해서 역시 과신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마필들 불안하고요. 가장 선전을 기대할 만하다라고 보는 마필은 1번마 신천여제입니다. 직전에 9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한 가운데 외곽으로 경합선이 돌고 부족했는데 그 이전 경주에서 선전했던 능력상 1번 게이트 이점으로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는 마필이 바로 1번마 신천여제입니다. 그리고 명성불패가 인기가 덜한데 감량 이점으로 13주 만에 휴양하고 나와서 만만치 않은 도전 가능하다라고 보는 마필이 명성불패가 되겠고요. 아 광해천하도 나은 모습 일격이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종합식 백판입니다는 광화의 여걸이 있는데요. 요 마필이 주행 검사를 박성광 기수가 제공을 받았는데 휴양마저 중위권에서 박성광 특유의 외곽을 아주 크게 돌면서 양호하게 통과한 마필입니다. 종합식 백판에다가 박제이 같아서 문제이지만은 감량의 점도 있고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혼전이고 어려운 경주인데 일단은 1번마 신천여제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현장을 잘 살피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승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 6등급 1400 경주가 되겠는데요. 이용락의 4번마 라이 그대로 보니 뭐 거의 올머리 초강추로 잡혀 있는데, 글쎄요. 한마디로 장담 못한다. 직전 경주 선전을 했고 워낙에 지금 다른 마필들이 워낙에 좀 기대하기가 좀 깝깝하기 때문에 초강축으로 잡혀 있는데 그렇게 초강축으로 믿을 수 있는 능력만은 아니죠. 직전에 이번 경주 원더풀 윌드나 또 닥터카라 등에게 크게 이기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가장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 3번마 톱 오브 더 랭크입니다. 아, 톱 오브 더 랭크 직전 경주 시에 서서히 경합 선행을 나갔는데요. 경합 선행을 나갔는데 지구력 부족을 보였죠. 그런데
1월 18일 주로는 1월 18일 주로는 내측 주로가 그렇게 안 무거웠지만은 항상 부산의 주로는 내측 펜스나 1-2열 주로를 주행하면은 무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토브 오브 더 랭크가 직전에 서서히 경합 선행을 나갔는데 직선주로에서 시종 일관 펜스 주행을 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죠? 거리 부족 1600이었죠. 그런데 왜 시종 펜스 주행을 하다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1400 통과는 1분 31초 4였습니다. 이번 경주 라이크 드래곤이 직전에 참착을 했던 기록이 1분 30초 9죠. 그죠? 불과 0.5초 차이입니다. 그죠? 시종 선행 가서 펜스 주행한 기록이죠. 자, 그런데 이 톱 오브 더 랭크가 전전 경주 1200 주로파리 7에서는 선행 후에 지구력 부족으로 아쉽게 4위에 그쳤는데 전전 경주 시의 1400 통과 기록은 1분 30초 3이었습니다. 라이크 드래곤은 직전에 1분 30초 9. 그죠? 자, 그래서 선행력으로도 충분히 톱 오브 더 랭크가 라이크 드래곤을 이기고 앞에 갈 수가 있고요. 충분히 톱 오브 더 랭크가 라이크 드래곤을 이길 수 있는 마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11번 마 브리도 아레나 인기가 덜한데 자, 이 브리도 아레나는 전정 경주시에 요 라이크 드래곤, 원더풀 윈드, 닥터 카라와 뛸 때는 중간 선입으로 붙었지만은 내측으로 무거운 주로 주행하다가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직전 경주 시에는 꼴찌로 쳐졌다가 뚫고 외곽 돌고 취입을 하는데 취입하는 탄력 걸음이 충분히 양호한 걸음으로 1분 23초 6, 1분 23초 6으로 취입이 양호한 걸음으로 6차를 했는데 그러면은 종반의 끝걸음까지 감안하면은 1분 30초 중반 그죠? 1분 30초 중반에 뛰었다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라이크 드래곤보다 나은 실력이죠. 자, 그래서 11번으로 불리하지만은 브리도 아레나가 나은 능력을 기대할 수 있다. 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기타 마필 중에서는 원더풀 윈드가 직전 경주 10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라이크 드래곤에게 1과 4분의 1 마신을 졌는데 잘하면은 뭐 이번에 이길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 그레이트 파워는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남정혁 기수가 감량의 점이 아주 좋고요. 선행력이 있어요. 그래서 선행을 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레이트 파워가 또 선행 가서 감량의 점으로 선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배당마의 가능성도 있다. 즉 이번 경주는 강충마 라이크 드래곤이 3착이나 4착으로 빠질 수도 있어 보이는 경주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뭐 2번마 도끼 타이거 같은 마필도 아직 전적이 적고 잠재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마필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강충마를 가신하면 안 되겠다. 현장을 보고 잘 판단을 해야 되고요. 일단은 톱 오브 더 랭크의 선전을 기대하고 갑니다. 다음은 제주 4경주입니다. 1000m 경주인데 2번마 장정공주가 강하게 축으로 팔리고 역시 혼전으로 팔리는데요. 오늘 제주 경마는 좀 어렵습니다. 강하게 인기 1등마도 과신할 수가 없고 어려운 혼전 경주들이 많은데요. 자, 장정공주가 강하게 인기 1등이고 2번기 뒷점으로 선정 가능할 수 있으나 최근에 연속 3착인데요. 그 이전 12월 달에는 이번 경주 오등동에게도 졌던 마필이고 결코 인기 1위로 강하게 믿을 정도의 능력마가 아닙니다. 때문에 장정공주 과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3번마 선봉장사가 뭐 재검 때 걸음이 좋아요. 제어하고 유리한 선입전개로 잡고 충분히 좋은 걸음과 좋은 기록으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선봉장사가 도전이 가능하고 캡틴 공주가 직전에 선전 우승을 했고요. 취입이 아주 좋은 걸음으로 우승을 했는데 오늘도 임재관 기승하고 감량의 점이 좋기 때문에 캡틴 공주도 이번 경주 연이은 선정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블랙비어드도 직전 경주 도주성 경합 선행 후에 부족했는데 캡틴 공주와 같이 뛴 거죠. 그런데 직전 경주는 무려 60km를 달고 뛴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최저 부정 51km 도주성 선행을 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선행으로 이번에는 감량점으로 돌 수도 있는 마필이 바로 블랙비어드입니다. 그죠? 오등동도 뭐 이전에 장정공주를 이겼던 만큼 일격은 가능성이 있고요. 황금들녘이 인기가 덜한데 10주 만에 휴양하고 나오는데요. 최근 두 경주 부진했습니다만은 지난 10월 달에 우승했던 900m 능력이라면은 이번 경기에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중도 줄었고 황금들녘이 또 중고배당 가능마가 되겠고 10번마 수비도 일격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상당히 혼전이고 장정공주가 빠져도 되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3번마 선봉장사, 또 4번마 캡틴 공주, 또 블랙비어드 이런 마필들, 또 황금들려 이런 마필들 선전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현장까지 잘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4경주입니다. 경주홀이 1400m 5등급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강력한 인기 이리마 보령의 신용이 서소문타고 팔립니다. 자, 그런데 보령의 신용이 과연 강축이냐? 그렇지 않다. 자, 보령의 신용이 직전 경주시의 8번 게이트에서 적절한 외곽 선두경합 선입 돌고 끈기로 선전하면서 1분 29초 1분 29초 1로 3착을 했습니다. 3착. 자, 그런데 이번 경주 상대마 모멘텀이 직전 경주 외곽에서 선입으로 탄력으로 여유 있게 대차로 우승을 했죠. 대차로 우승을 했는데 기록이 1분 29초 4. 기록으로는 보령의 신용이 0.3초가 더 빠르죠. 그죠? 0.3초가 더 빠릅니다만은 보령의 신용보다는 직전에 대차로 우승했던 모멘텀이 이번에 감량이 좀 더 있고 게이트도 유리하고 충분히 보령의 신용 이기러 갈 만합니다. 그죠?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배당으로 선전을 기대하고 있는 마필은 바로 11번마 언리미티드 런입니다. 전경주 시에 약간 점프 발주하고 스피드로 중입으로 따라붙어서 끈기로 선전하면서 3착을 했는데요. 기록이 1분 29초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보령의 신용 1분 29초 1, 모멘텀 1분 29초 4. 그죠? 대등한 기록으로 선전했던 마필이 바로 언리미티드 런입니다. 그래서 직전에 나온 모습을 보였던 언리미티드 런이 11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하지만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요. 석세스 카우도 직전에 보령의 신용에 졌지만은 감량이 점으로 나온 도전, 나온 능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정도가 되겠고요. 추입이 좋았던 고배당으로 퓨어 마린 직전에 추입이 좋았는데 조심할 필요가 조금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일단은 뭐 저배당 끝나도 됩니다. 보령의 신용과 모멘텀 끝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언리미티드런을 가장 깜빡이를 깰 수 있는 도전 가능바로 보고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5경주입니다. 8번마 삼다킹이 강축으로 팔린 가운데 역시 또 상당히 혼전이죠. 자, 그런데 일단은 삼다킹이 뭐 기록상으로는 그렇게 강추로 믿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유 있게 이겼다. 3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직전에도 여유 있게 이겼다는 점에서 보증이 5.5나 대폭 늘어서 문제이지만은 이번에도 일단 유력하게 볼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게 2번마 육탄 질주가 이번 경주 게이트가 2번으로 유리하고 감량이점이 있고 선전을 기대할 만합니다. 2번 게이트 2점으로 그리고 정오 질주
정우질주도 직전 경주 선전 2차 입상을 했고 여세를 몰아서 이번에도 부중이 늘었지만은 연인 선전이 가능하고요. 천하장이 인기가 조금 덜한데 박성광 기승하고 역시 만만치 않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기타 비인기마 중에는 은하전설이 인기가 없는데 감량이점으로 재검대 걸음이 좋아요. 재검대 제어하고 꼴찌에서 취입하는데 취입하는 걸음이 아주 좋았고 본래는 선행으로 입상을 했던 마필이죠. 그래서 요 은하전설이 고배당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삼다킹이 늘어난 부종으로 인해서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하고요. 역시 현장까지 잘 살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오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또 상당히 혼전으로 잡혀 있죠. 오늘 경마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산과 제주 모두 상당히 혼전입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털 물결이 인기 1등이죠. 그다음에 장고맨이 인기 2등. 장구매는 데뷔전 때 제가 축으로 기대했던 마필이고 선전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1300으로 거리가 늘어난 가운데 게이트가 12번으로 불리하고 보여진 기록으로는 낮지 못해서 이게 문제죠. 한편 크리스털 물결은 직전 경주 1400에서 선전 3착을 했고 직전의 전력상 기대할 수는 있는데 인기만큼 이렇게 월등한 능력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두 마리 모두 장담 못한다. 자, 그런 가운데 제가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마필은 3번마 블루 오키드입니다. 인기도에서 조금 밀려 있는데 직전에 크리스털 물결과 뛰면서 졌어요. 크리스털 물결에게 한 이마신을 졌는데 한마디로 직전에 경합 선행을 나갔다가 크리스털 물결에게 진 겁니다. 그런데 진 이유가 내측 무거운 주로 그죠? 내측 무거운 주로를 주행하다가 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선행력에서 앞서는 마필이고요. 게이트가 3번으로 유리하고 정상 주로라면은 얼마든지 크리스털 물결을 이길 수 있는 마필이 바로 블루오키드입니다. 그래서 정상 주로로 가정하고 크리스털 블루오키드가 인기 1등만을 이기러 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블루 오키드의 선전을 기대하고 갑니다. 저게 2번마 서기 레이디도 다시 진겸이가 기승하고 나왔는데 직전에 1번 게이트였지만은 후미 출발하고 서승훈 탔음에도 불구하고 내측 주행하다가 포기하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전 경주시에 저 진겸이가 타고 선전했던 마필로서 이번 게이트점으로 또 순발력으로 만만치 않을 수 있는 마필이 또 2번마 서기 레이디입니다. 자, 이게 가장 고배당으로는 뭐 미스 스나이퍼나 피스톨커 8번, 9번도 뭐 도전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이고요. 가장 고배당으로 조심할 마필은 11번마 서부 댄싱입니다. 자, 이 마필은 지난 12월 26일 날 전경주죠. 인기 1위로 팔렸습니다.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제어하고 중후에서 시종 끌리는 감을 보이고 그리고 취입으로 그 양호하게 올라왔지만은 근산차로 오차를 했던 마필이고요. 결코 못 뛴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인기가 없어요. 그러면은 노릴 가치가 충분히 크죠. 충분히 고배당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 서부 댄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1순위로 3번마 블루오키드를 노리면서 현장 보고 주력을 잘 잡아서 노려야 되는 그런 경기로 가져갑니다. 다음은 제주 육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 경주가 되겠는데요. 역시 인기 1등만은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또 혼전이죠. 잘 안 그려집니다. 자꾸 끊어지고. 아무튼 일대 강자가 인기 1인데 부중이 문제죠. 부중이 무려 60kg 고부중으로 늘어 있기 때문에 직전에 여유 있게 우승을 했지만은 고부중을 과연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직전에 워낙에 대차로 여유 있게 우승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유력해 보입니다. 동그라미 두 개. 자, 그런데 후착으로 무주미소가 인기가 좋은데 글쎄요. 무주미소는 인기가 좋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결정력 부족으로 3-4차게 그치고 있는데 그 실력으로는 이번 경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8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하고 결정력도 부족했던 모습 이번 경주도 믿음이 안 갑니다.
자, 그런 가운데 1 번만 입춘이 직전에 기대만 못했습니다마는 1번 기점으로 도전 가능성이 있고요. 생각대로 감량의 점으로 이번 경기에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감량의 점이 있고요. 직전에 9번 게이트로 분리해 가지고 그런 속에서 선행 가서 선전을 했고요. 이번 경기도 생각대로가 선전을 기대할 수 있고 광해 청명도 직전에 쉽게 4위에 그쳤는데 전개를 좀 고전했죠. 8 번으로 분리해서 중후 중위권에서 시종 3열 외곽으로 전개 고전했고 그 이전 경주 시에는 2번 게이트에서 선전했던 마필로서 이번에 3 번으로 게이트가 내려왔기 때문에 요 광해 청명도 보다서 선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와흘호도 직전에 선전했고 이번에 감량의 점이 아주 좋죠. 때문에 와흘호도 만만치 않을 수 있고요. 만복도 감량의 점이 아주 좋죠. 그래서 만복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1대 강자를 믿어줘도 혼전이다. 후차기 역시 혼전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려운데 현장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육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600m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들이 좀 나와 보입니다. 서승훈의 판타스틱 이글이 인기 1등인 가운데 앙코르가 다음 인기, 그다음에 디스웨이, 플라잉 챔피언, 블랙트리 등이 팔리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인기마보다 기대를 하고 있는 마필 우선 2번마 디스웨이입니다. 디스웨이는 한마디로 취임마입니다. 왜 안 써지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죠? 잠시만요. 빨간 게 안 써지나요? 자, 디스웨이가 직전 경주, 전전 경주 모두 꼴찌에서 뚫고 취입하는 걸음이 아주 좋았던 만필입니다. 그런데 연속 두 번 모두 3위에 그쳤는데 이번에는 경주 거리가 1600으로 늘었죠. 1600m. 그래서 요 디스웨이가 1600m에서 오히려 이번 경주에 나은 능력을 기대할 만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디스웨이가 가장 선전이 기대되고요. 다음으로는 블랙트리입니다. 인기도 5마리 중에 가장 약하죠. 그런데 이 블랙트리가 이번에는 남정혁 기승하면서 감량의 점이 좋고요. 직전에 선전하면서 11번 게이트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경합선행으로 선전을 했는데 1600으로 늘어난 거리에서 지구력이 관건입니다. 하지만은 감량의 점으로 그걸 상쇄를 한다면은 버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블랙트리도 선전을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뭐 당연히 인기마 앙코르나 판타지 이글도 가능한 마필들이고 플라잉 챔피언은 이번 경주도 쉽지 않겠다. 직전에도 앙코르에게 4맛이나 졌고 9번으로 게이지도 불리하고 뭐 좋을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일단은 네 마리 싸움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마리 싸움으로 판단이 되고 일단은 디스웨이를 가장 낫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고 고배당으로는 뭐 티탑 네, 종합집 백판이지만은 직전 경주 나름 취입이 양호한 그림으로 선정했고 일격 가능성이 있고요. 순발력 있는 금화 리조이스, 또 골든 스포 이런 마필들이 일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태는 살펴야 되는 그런 마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이 되겠는데요. 자, 제주 7경주 역시 인기 1등만은 있는데 역시 또 혼전으로 인기 1등만은 있는데 역시 또 혼전으로 팔리는 그런 경주죠. 자, 일단은 인기 1등마 4번마 새벽올림. 직전에 지리산을 이기고 3착을 했는데 최근에 연이은 선전을 했었고요. 이번 경주 4번 게이트에서 충분히 능력으로 부중도 뭐 1km 줄었고 능력으로 일단 가장 유력하게 봐주는 마필이 4번마 새벽 올림입니다. 자, 문제는 새벽 올림을 믿어도 동반자가 역시 또 혼전인데요. 동반자 중에 가장 유력하게 기대하는 마필은 5번마 명성 스토리입니다. 자, 부중이 조금 늘었는데 부담 없는 부중이죠. 그런데 직전 경주 시에 4번 게이트에서 지리산이 1번 게이트에서 우승했던 경주죠. 그 경주에서 선입으로 나오다가 선행을 강탈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리한 전개라고도 선전하면서 2차를 했던 마필이 바로 명성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 실력이라면은 직전에 복귀가 그 실력이라면 이번 경기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명성 스토리가 낫다.
나머지 마필들 뭐 장타군주 감량 이점으로 KT 이점으로 도전 가능성, 멋지다 감량 이점으로 일격 가능성, 천하제패 고부중이지만은 능력으로 도전 가능마, 으뜸 천하도 도전 가능마로 볼 수가 있지만은 분석상 복귀상 명성 스토리가 낫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4, 5 단통을 주력으로 보고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7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400, 1,600, 혼합 4등급 1,600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서성훈이가 또 인기 1등이죠. 판타스틱 보스가 인기 1등인 가운데 뭐 플라잉 크라운 다실바, 그다음에 2번 블랙볼트 다나카, 5번 어메이징 월드, 블레이징 맨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는데 일단은 판타스틱 포스가 직전에 1600에서 선전 2차를 했고 오늘 감량점도 있고 때문에 연이은 선전을 기대할 만합니다. 그러나 뭐 기록이 그렇게 다른 마필들과 비슷한 정도이고 월등하지는 않죠. 자, 한편 플라잉 크라운이 기록 자체로는 오히려 판타스틱 포스보다도 0.1초가 빠르죠. 그러나 칙순이 4위였고 부중이 58로 고부중으로 늘어 있습니다. 때문에 믿음이 안 가고요. 블랙볼트도 직전 경주 1분 41초고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기록으로 선전을 했고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역시 부중이 58로 고부중으로 늘어 있다는 점. 또 이전에는 부족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기복마라는 점 이런 점이 문제죠. 그리고 어메이징 월드 직전 경주 1400에서 선전을 해서 직전 실력으로 도전은 기대를 해볼 수는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는데 직전에 9점 만에 처음으로 입상한 마필이죠. 블레이징맨 최근 1800을 뛰다가 거리를 줄이고 나와서 도전은 해보겠는데 복귀상 만만치 않은 도전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러나 누구 하나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고배당으로 노릴 마필들이 있어요. 자, 우선 4번 마 상임스타입니다. 자, 이 상임스타를 놓고 지난 10월 31일 경주시에 1600m에서 제가 노리고 들어가서 대박으로 적중했던 상임스타죠. 당시 기록이 무려 1분 41초 5입니다. 이때 주로가 7입니다. 이번 경주 상들과 같은 주로죠. 자, 인기 1등마 판타스틱 보스가 지금 1분 43초 5입니다. 직전의 기록이. 그죠? 얘는 1분 41초. 얘는 주로 빠르게 8이고 얘는 7. 그죠? 상임스타가 얼마든지 능력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다음 12월 7일 날 7번 게이트에서 취입으로 또 입상을 하고 그리고 최근 두 경주는 부진했는데요. 전전 경주는 1800에 12번 게이트에서 부진할 수밖에 없었고 또 직전 경주도 역시 1600으로 나왔지만 11번으로 분리해 가지고 후미 전개 후에 내측 펜스 주행하다가 부족했습니다. 자, 그러나 펜스 주행하면서도 끈기를 보였고요. 자, 이번에는 다시 적당하게 4번 게이트를 바꿔 놨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우승할 때도 적당하게 중위권 전개 후에 빠른 승부로 선전하면서 우승까지 했는데요. 그 능력을 그 전개를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상임스타가 또 이번 경기에 고배당으로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한 마리는 톱 오브 더 트리 세 군데 잡혀 있는데 이 마필은 주행 불량, 주행 불량도 아닙니다. 발주 불량. 그죠? 늦발했다고 발주 불량으로 주행 검사를 여러 번을 받고 나오는데 최근 두 번의 경기에서는 선행으로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통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600m 거리가 관건이지만은 감량이 좀 더 좋고 요 터브 오브 더 트리가 충분히 이번 경주 또 고배당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또 라이트 챔프도 박재희 연장인데요. 지난 10월 달에 1분 42초 1로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이고 직전에는 시종 내측 펜스 주행하다가 부진했던 것이고요. 고배당 일격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충분히 상임 스타 1순위 고배당으로 노릴 수가 있고 터보도 트리도 가능성이 있는 마필로서 현장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8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또 서성훈이가 강하게 인기 1등이죠. 벌교 마술사. 1800 경주입니다. 1800 경주인데 벌교 마술사가 최근에 연속해서 3번 게이트에서 선전하고 1800에서도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4번 게이트 역시 또 부중은 1.5가 늘어서 부중이 변수이지만은 가장 유력합니다. 유력하게 봐야 돼요. 다른 가운데 여수 슈퍼스타가 직전에 선전해서 인기가 강한데 이번에는 기수가 송경윤으로 바뀐 가운데 부중이 조금 늘었고 게이트가 9번으로 불리해서 이게 문제고요. 여수 슈퍼스타에게 머리차로 졌던 트리플 신화가 이번에는 기수가 또 조인권으로 바뀐 가운데 7번으로 게이트가 올라갔죠. 그래서 또 이게 문제죠. 자, 그런 가운데 대호나라가 직전에 요 트리플 신화 여수 슈퍼스타 뛰면서 산마신을 줬었어요. 산마신을 줬었는데 대원하나는 당시에는 10번 게이트의 불리함 속에서 불리한 전개라고 산마신을 줬던 겁니다. 그죠? 12번으로 10번으로 분리해 가지고 후미에서 취입이 좋았지만은 3착을 했던 것인데 그다음 경기에 대원하라가 12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한 가운데 또 외곽 돌고 취입이 양호했지만은 4위에 그쳤고 직전 경기도 10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취입이 좋았지만은 아쉽게 근소한 차로 3위에 그쳤습니다. 한마디로 최근에 계속 11번, 10번, 12번 불리한 게이트에서 취입이 좋았지만은 연이은 착순에 그쳐온 마필이 바로 대원하라인데 이번에는 드디어 3번 게이트입니다. 기수도 전진구보다는 나은 김호수가 다시 기승을 했고요. 자, 그래서 대원하라가 이번엔 3번 게이트에서 좀 더 빠르게 붙어서 나은 전개를 해준다면은 이런 인기마들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대원하라가 이번 경주 가장 2위권에서는 벌교마스터를 축으로 본다 해도 기대하는 마필이 바로 3번마 대원하라가 되겠습니다. 자, 한편 보다 고배당으로 노림수를 둘 수 있는 마필은 종합식 백판 6번마 블랙펠컨입니다. 자, 이 마필은 직전 경주 1600에서 내측 2, 3열 주행하고 부진했어요. 그런데 직전엔 휴양하고 나와서 부진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중후에서 내측 무거운 주로 주행하다가 부진했던 거죠. 그런데 휴양 이전에는 1800에서 충분히 이번 경기에 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였었던 마필이죠. 때문에 이번에 정상 주기인 가운데 감량이 좀 더 있고 제 능력을 발휘해 준다면은 고배당 대박을 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6번마 블랙 펠컨입니다. 여기에 베르다 당구장 하나 잡혀 있는데 남정혁 기수가 감량이 점으로 직전의 선전 여세로 일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일단은 서승훈이를 믿어주는 가운데 대원하라를 주력으로 기대하고 고배당으로 블랙 펠컨 기대하고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구경주입니다. 자, 7번마 은빛대로와 1번마 희망가람 두 마리가 강력하게 인기 2강으로 팔리는 1200 혼합 3등급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은빛대로는 직전 경주 희망가람과 뛰면서 은빛대로가 졌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빛대로가 보다 인기가 좋은데 좀 이해가 좀 안 가죠. 오히려 희망가람이 이번에는 남정혁이가 기승하면서 감량 이점까지 있고 기수 1번으로 유리합니다. 직전에 10번으로 불리했고 이번에 또 충분히 요 희망가람이 은빛대로를 이길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런 가운데 요 두 마리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배당 복병마가 있습니다. 그 배당 복병마를 놓고 때리는 오늘 강호마림의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 예상 마칩니다. 현장 예상 들으실 분들 060-708-9991 되겠고요. 자, 오늘 승부 경주 말씀드리는데 오늘 제주 경마는 승부를 고심한 경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전이고 자신할 수는 없다라는 냉정한 판단 하에 제주 경마는 승부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자, 부산만 승부로 가져가는데요. 부산 오늘의 승부 경주는 이경주, 그다음에 오경주, 육경주, 구경주, 2569 네 개 경주가 승부 경주가 되겠고요. 마지막 구경주가 오늘의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엑기스로 부산 2569 4개 경주를 승부로 노리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예상 하루 종일 듣는 음성 정액제 그리고 문자 신청하실 분들 010-2263에 8263 전화나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에 다시 또 지난주 이상으로 3일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고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